조선 왕조의 인물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충주를 상징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육신이지요. 성삼문, 박팽면, 이계, 하위지, 유흥부, 그리고 유성원이 그들이지요. 그들은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단종의 복귀를 모의했습니다. 영모는 고변으로 들켜버렸고 사육신 자신들을 포함한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형벌을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와 연루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태종 이후 세조 때까지는 가장 큰 옥사 중의 하나가 사육신 관련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육신과 함께 세조의 행위를 반대했으나 정치적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인 생육신 등의 인물들은 전 국민적인 충절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또 존경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계나 충성심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우리나라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극적인 사건과 그 주인공들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칭송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육신 사건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미 수백 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어떤 일이든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널리 알리는 매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려지죠. 사육신의 경우 그것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우선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인 남효옹이 쓴 육신전이라는 소설 형식의 전기입니다. 사육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기, 육신전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이 있지요. 조선왕조실록이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인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왕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에 대한 기록도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죽은 어린 왕에 대한 동정 어린 백성들의 여론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후대로 전승됩니다. 전기 육신전만 있었다면 아마도 사육신은 그저 민간에 전승되는 충신의 이야기쯤으로 평가절하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물인 왕조실록이 그것을 뒷받침함으로써 역사적 사실로서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진 것이죠. 사실 사육신은 조선 전기에는 그다지 크게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세조의 후손들로 이어진 후대의 왕들이 자신의 조상이 연루된 영모 사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국 세력의 자손들인 흥구파도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여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죠. 당장 육신전의 저자인 남효온이 벼슬길이 끊긴 이유도 세조의 손자인 성종 때 단종의 어머니의 묘소를 제대로 돌봐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것이 빌미가 되어 미친 선비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에 이르자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정권 담당 세력은 흥부파가 아닌 사림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실적인 힘이나 부국 강명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림들에게 충과요는 절대적인 가치였죠. 결정적으로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숙종 때부터였습니다. 숙종은 조선 후기 왕들 중에서 정통성 측면이나 왕권이나 가장 강력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사가 문제였습니다. 숙종이 다음 왕 경종은 어릴 때부터 몸도 병약했고 기질도 모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위 4년 만에 요절하죠. 그 뒤를 이은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하는 등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견했던지 숙종은 이미 민간의 이야기가 떠돌던 대표적 충신들인 사육신을 시원하고 추승하는 작업을 합니다. 충신을 표창하여 신하들이 그런 충신들을 본받으라는 의도였습니다. 그 증손자인 정조도 숙종과 같은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정조가 죽었을 때 그의 세자는 겨우 10살인 순조였죠. 두 군주의 공통점은 나이 어리고 정치적 경륜이 없거나 허약한 자식들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문종과 단종을 연상하는 그림이죠. 충효를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왕들의 현실적 필요성이 합쳐져서 충신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와 추모가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육신은 마치 충신의 대명사인 것처럼 칭송되고 떠받들어진 것입니다. 이미 현재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수백 년 전의 인물을 평가하는 일에 대해 당시의 권력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하면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일에 대해 굳이 나서서 반대할 일은 없겠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살피고 공과 과를 따지는 일도 현재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그 기준과 크기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